오늘은 우리 모두가 꼭 되새겨야 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로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결혼해 가정을 꾸린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어디까지 관여하고 어디서부터는 물러서야 할지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이겠죠. 200년 전 조선의 위대한 실학자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현명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나치면 해가 된다. 조선 후기의 위대한 실학자 정약용 선생. 그는 단지 학문만이 아니라 삶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탁월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은 지나치면 의를 해치고 욕심은 도리를 잃게 만든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당연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죠.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면 도리와 의리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곤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과도한 간섭, 걱정이라는 명분으로 이어지는 지나친 개입.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자녀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밀함에도 경계가 있어야 하고 가까움에도 거리가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끈끈한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적절한 선이 필요하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예전에는 한 지붕 아래에서 3대, 4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자식이 결혼해도 부모가 가정의 중심이었고 부모 말이 곧법이었죠. 그때는 그런 관계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핵가족화, 개인주의, 자립중심 사회로 변했죠. 자식이 결혼했다면 그 순간부터 또 다른 독립된 가족이 탄생한 것입니다. 다른 법, 다른 룰, 다른 가치관을 가진 하나의 완전한 가정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많은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걔는 내 자식이야. 걔가 어릴 때 어떻게 컸는데, 걔가 뭘 몰라서 그래. 내가 더 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말들로 시작된 간섭은 결국 자녀의 배우자와 갈등을 만들고 나아가 부모와 자녀의 사이까지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어 돌아온 적이 있으신 적 말이에요. 정약용 선생은 무려 6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그중 몇몇은 요직에 있었고 멀리 떨어져 살기도 했죠. 흥미로운 것은 그가 자식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늘어놓기보다 편지를 통해 차분히 당부하고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은 말이니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 해도 강요하지 않는 태도, 자식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여유. 이게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믿음 아닐까요? 또한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제 길이 있고 제 때가 있다. 부모라 해도 자식의 길을 모두 대신 걸어갈 수는 없다. 결혼한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의 계속된 지시나 조언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을 믿어주는 든든한 지지입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선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선을 긋는다는 것이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선을 긋는다기보다는 선을 지킨다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당한 거리감이 더 유익이 되듯이 부모 자식 간, 특히 출가하여 가정을 이룬 자녀와의 거리도 적당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선은 부부 문제에 개입하지 않기입니다. 자녀가 결혼하면 그들만의 부부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이때 부모가 나서서 중재하려 하거나
한쪽 편을 들려고 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친한 친구들끼리 갈등이 있을 때 주변 친구들은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곤란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땐 스스로 갈등을 잘 해결하도록 한 발 물러서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이런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들어주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런데 내가 도와줄 수 없어서 미안하네. 이런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선은 손주 양육에 대한 지나친 개입 피하기입니다. 손주는 분명 소중합니다. 하지만 손주의 부모는 여러분의 자녀와 그 배우자입니다. 요즘 육아 방식이 예전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옛날엔 이렇게 키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보다는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 도와줄게라는 자세가 더 현명합니다. 시대가 변했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으며 육아도 부부가 공동으로 하는 시대입니다. 부모님의 세대를 떠올리며 훈수를 두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선은 연락 빈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주 연락이 안 온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결혼한 자녀들에게는 배우자와의 시간, 직장 생활, 자녀 양육 등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연락이 뜸하다는 것은 잘 지내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출가한 자녀들에게 먼저 연락을 자주 하는 것도 자녀들에겐 부담일 수 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더 오래 지키기 위한 절제입니다. 거리두기의 진정한 의미. 정약용 선생이 말하는 거리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존중의 거리.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성인이고 한 가정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배려의 거리.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죠. 성장의 거리. 각자가 더 성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는 권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항상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오래 갑니다. 가까워도 탈, 멀어도 탈입니다. 특히 가족은 너무 익숙하기에 더 쉽게 선을 넘고 더 깊은 상처를 주게 되죠. 자식에게 해주어야 할 가장 큰 선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이나 시간을 투자해 주는 것만이 최선의 부모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자유입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이게 좋은데 라는 말 대신 내가 잘 고민해서 결정해봐 라고 말해주세요. 실수할 수 있는 자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실수해도 따뜻하게 받아줄 부모가 있다는 안정감이 더 중요합니다. 결혼을 해도 여전히 자녀들은 부모님의 칭찬을 듣고 싶어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위축되어 있을 땐 위로받고 싶어하고요. 언제나 내 편인 부모님이 여전히 내 옆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지요.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유.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가 먼저 나서서 모든 걸 해결해 주려 하지 말고 필요할 때 자녀가 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물론 인생을 더 살아오신 부모님이 나서서 도와주고 싶겠지만 자녀들 역시 성인입니다. 그들이 먼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지켜봐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속 간섭하면 자식은 결국 부담과 피로를 느끼고 부모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한다면 놓아주세요. 믿는다면 기다려주세요. 지혜롭다면 거리를 주세요. 우리가 지켜야 할 거룩한 거리. 이제는 너무 가까워서 상처 주는 관계가 아니라
적당히 떨어져서 서로 응원하는 관계로 변화해야 합니다. 자식이라도 이미 한 가정의 주인입니다. 부모가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그들의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존중하는 침묵과 믿음입니다. 침묵의 힘,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됩니다. 요청받지 않은 조언은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힘, 침묵으로 지켜보면서 마음속으로는 우리 아이가 잘 해낼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이 자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실천 가능한 구체적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하기, 자녀 부부의 생활 방식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지 않기, 경제적 문제나 육아 방식에 대해 먼저 조언하지 않기,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부담스러운 질문 피하기. 어떤 질문 들릴지는 잘 아시지요? 부모님 입장에서 제일 크게 실수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걱정이 되어서 하시겠지만 당사자에겐 참으로 부담스럽지요. 명절에 부모님 댁을 방문하고 싶어 하지 않는 큰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다음은 소통에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지내니? 라는 안부 대신 잘 지내길 바란다는 응원. 이렇게 해야 해라는 지시 대신 내가 결정한 걸 믿어라는 지지. 걱정된다라는 말 대신 사랑한다는 표현. 단어와 문장 하나만 바꾸면 되는 어렵지 않은 실천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자녀들의 마음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마음가짐에서 실천하기. 자녀의 삶의 주인은 자녀라는 인정. 부모 역할의 변화 수용하기. 자녀의 행복을 위한 희생이 아닌 서로의 행복을 위한 균형 찾기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자녀에게 가장 멋진 부모가 되는 방법은 지켜봐주는 것입니다. 간섭이 아닌 기다림, 잔소리 대신 응원, 걱정보다 믿음으로 말이에요. 이제는 내려놓고 기다릴 시간입니다. 내 자식이라서 더 어렵지만 그들이 더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한 걸음 물러서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정약용 선생의 지혜처럼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놓아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닌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또한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붙들 때보다 흘려보낼 때 더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이런 지혜로운 사랑을 받아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합니다.